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너무 과도하게 아이를 통제하고 있진 않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리즈죠. 나는 아이에게 어떤 부모일까? 지난 영상에서는요,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계신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렸는데요. 셰퍼의 부모 양육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애정이 높으냐 낮으냐, 그리고 동시에 자율형인가 통제형인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애정은 높고 자율성인 성향의 애정 자율형, 그 다음에 애정은 낮고 자율성인, 하지만 사실상 방임에 가까운 무관심하고 애정이 없는 유형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애정 자율형이 가장 바람직해서 아이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자기 스스로를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우호적인 환경에만 있다 보니까 좀 고집이 셀 수 있다. 그래서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명확히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애정이 없는 거부, 그리고 자율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방임에 가까운 아이에게 관심이 없고 애정을 주지 않는 부모님의 경우 아이가 반사회적 성격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통제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이렇게 유튜브까지 자녀교육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께서 애정이 없는 유형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애정은 평균치 이상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오히려 통제형이 많지는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시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내가 자녀 교육을 잘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이런 공부까지 하시고 살펴보시기 때문에요.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고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은 내가 너무 통제적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거든요. 아이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인생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과도한 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영상은요, 아래 설명 누르면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아이를 통제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첫 번째는요, 바로 애정 통제형입니다. 애정은 많이 주는데 아이를 통제를 많이 하는 형, 바로 애정 통제형이죠.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집착을 많이 하는 유형입니다. 아이가 없으면 안 되고 아이를 정말 너무 사랑하지만 내 안에 꽉 끼고 내 뜻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거죠. 아이가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눈빛 하나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고 아이를 좀 닥달하는, 주로 심각한 문제 아들은 애정이 없는 거부형에서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이 애정 통제형에서는 심각한 문제아는 아니지만 나약한 인간을 기르는 그런 부모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애정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정서적인 사랑의 결핍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통제를 당하다 보니까 아이 자신의 자아가 발달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개인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독립적인 인간이 되지 못하면서 부모에게 종속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엄마 나 물 먹어도 돼? 엄마 나 화장실 가도 돼? 엄마 나 민서 만나도 돼? 엄마 나 누구 해도 돼? 엄마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 바로 통제를 많이 받은 아이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영상 보시고 또 무작정 덜컥 겁부터 드시지 말고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엄마라고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작은 것까지 엄마 눈치를 하나하나 본다. 그렇다면 스스로 통제를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심리적이나 행동적인 통제들이 너무 많으면 아이가 자율적으로 살아보면서 자신의 자아를 키우는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심리 자체는 어린이에 머물게 되면서 나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만 찾고 자기 스스로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장애, 항상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심각한 문제는 회피하려고 하고, 이런 유형은 주로 애정 통제형 부모님 밑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아이를 통제하고 있지 않나요? 두 번째는요, 거부 통제형에 대해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부 통제형, 바로 첫 번째로 애정이 없는 유형입니다.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깊은 애정은 없고 좀 무관심하면서도 통제형, 그러면서도 아이의 행동이나 심리적인 문제들을 통제해서 내 뜻대로, 부모님 뜻대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부모님들, 바로 거부 통제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애정 통제형 같은 경우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체벌이나 처벌은 조금 덜 하는 편인데요. 거부 통제형 같은 경우는 체벌이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바로 거부 통제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자기에게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체벌이나 폭력으로 행사하면서 벌을 주고, 이런 분들이 바로 거부 통제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요, 거부 통제형이라고 모두 아동 학대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아동 학대자는 거부 통제형 중에서 100점 중에서 100점, 90점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학대자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애정이 조금 적고 조금 많이 통제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동 학대라고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겠죠. 다만 정도의 차이가 다르면서 같은 방향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부 통제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거부 자율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심각한 반사회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요. 거부 자율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래도 심각한 통제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는 그런 경험은 하면서 사회와 좌충우돌 하면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거부 통제형은 사랑도 주지 않으면서 부모의 뜻대로 울타리 속에 가두어 두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으로 성장할 기회도 잃고 실험을 해볼 기회도 잃고 완전히 부모 손아귀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통제하는 부모님 밑에서 아이가 자라다 보면요, 자학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퇴행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통제할 때 초등학교 중학년이 되어서도 이불에 쉬를 하는 등 아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애정 결핍과 잦은 처벌로 인해서 공격적인 성향, 모든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반사회적 성향을 크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너무 과도하게 아이를 통제하고 있지 않나요? 라는 주제 말씀 나눠드렸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애정 통제형 말씀드렸습니다. 애정은 많이 갖고 있지만 부모 자신이 어떤 뜻,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는 게 너무 강하고 아이조차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야지 조금 속이 풀려서 편안하신 분들, 바로 애정 통제형이라고 보겠는데요. 좀 자율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좀 더 통제를 하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으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스스로 내가 너무 과도한 통제를 한다라고 싶으시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이가 조금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성향이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분명히 가르쳐야 하지만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는 건데 부모님이 자기 방식만 너무 고집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사람은 자기 방식은 항상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신 분은요, 성실하면 물론 좋죠. 하지만 조금 덜 성실할 수도 있고 조금 나태하지만 그래도 잘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실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면서 애정 통제형이신 분은 아이가 성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성실하면 분명히 좋기는 하죠. 이왕 선택할 수 있다면 성실한 걸 선택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기질이나 환경적으로 꼭 그럴 수만은 없는데, 그럴 때 이런 아이의 다른 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애정통제적인 경우에는 성실한 게 당연히 좋은 거지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도하게 통제하실 경우에 아이와 마찰이 일어나는데, 부모님 스스로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더더욱 커지고 부모님은 아이 탓만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과도한 통제는 아닌가, 또 조금 덜 하더라도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좀 기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번째는 거부통제형 말씀드렸습니다. 자녀교육 영상까지 보시는 분께서 애정이 없는 거부형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약간 숙제하는 심정으로 아이를 키울 뿐 정말 깊은 애정은 없으신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애정은 모성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타고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성애는 후천적으로 길러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모성애가 없을 수도 있고 아이에게 큰 애정을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부모로서 숙제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것 자체가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선택한 건 아니니까요. 다만 너무 거부형이고 또 내 뜻대로 안 될 경우에 아이가 그 틀 안에서, 부모의 손아귀 안에서 너무 꽉 쥐어져서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아이가 좀 더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지는 영상에서요, 또 부모의 양육 유형 다른 학자의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면서 부모 유형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